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국민의힘 윤두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어는 원포인트 개헌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43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5.18 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겼는데 먼저 윤 의원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예, 그 특별한 일이 있는 그 의원이 아니면 네. 그 당 지도부, 의원 전체가 다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네. 전원이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 빼고는 다 갔습니다. 네, 뭐 전원이 참석했다는 것,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좀 보십니까? 그 5.18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그 기념식 하는 날 네. 여건이 되는 모든 사람은 가서 그 뜻을 기리고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게 국민 화합에도 도움되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또 우리 의원들 모두가 다 공감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일이 있는 네.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저는 참석한 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또 광주를 찾았더라고요. 네네. 저도 어제 같이 갔었는데요. 네.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념식도 하고 빨리 이제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 윤두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여야가 가림없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작년에 이어서 네. 연속해서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모습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그 보수 정권의 대통령이 오시면은 예년에 보면 뭐 반대 시위도 있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 전혀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상당히 그 엄숙한 네. 그리고 굉장히 차분한 가운데 뭐 비도 조금 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거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주제어인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민주당의 공약인 5.18 정신 헌법 전문수록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년 총선에 맞춰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해식 의원님, 먼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말 그대로 네. 사실은 원포인트로 개헌하자는 것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유민주주의 질서이고 그리고 헌법 정신 그 자체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실은 헌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힘이 듭니다. 지금 이제 재헌헌법 이래로 9번 헌법을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그 정변이 일어나는 또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예를 4.19라든가 또는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또 전두환 정권이 전두환 정권의 종말을 가져왔던 6월 항쟁 네. 이런 것이 나야 헌법을 바꾸곤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바뀐 게 1988년도 87년 6월 항쟁 이후에 9차 헌법 개정인데 이렇게 굉장히 이 세상이 빨리 변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35년 된 헌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가지고 한번 헌법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경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경험을 취득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현안으로 돼 있는 헌법을 바꿨을 때 뭐 지도체제 개편 문제에서부터 자치분권형 개헌이라든가 네. 여러 분야의 개헌들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개헌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35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헌법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여야가 이미 대통령 후보 때 다 공약을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한 사안이니까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죠. 근데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호기가 왔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 당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네. 차례 이야기를 했고 또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오늘 기념사에서도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또 소중한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했고 우리 김기현 대표도 우리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역사이고 네. 자산이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수록한 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확고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헌법 개정은 국가 이 근본 규범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 국민적 합의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SNS 이렇게 보면은 왜 뜬금없이 이야기가 나왔지?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대장동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전당대회, 네. 김남국 의원, 전에는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입니다. 이 코인 문제. 이게 이른바 삼각파도에 휩쓸려 있는 민주당이 이 어려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5월의 정신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라는 비난 댓글도 적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국면 전환용으로 쓸 게 아니라 국민화, 국민통합을 위해서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충분한 수기 끝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SNS 댓글을 보면요. 조국의 강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남국의 바다에 떠내려온 민주당이 5월 정신을 궁지 탈출의 널빤지 구명투구로 쓰려고 한다. 이런 이 댓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 없도록 여야가 한마음으로 좋은 이 합의를 이루어내서 이 개헌을 해서 다 같이 박수치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더 이상 우리가 이 서로가 헐뜯지 않고 화합하는 네. 그런 이 헌법을 가지고 국민이 국가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윤 의원님께서 인터넷 댓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제안에 대해서 이것이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 비리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다. 이런 비판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오늘 이제 기념사까지 듣고 부랴부랴 올라왔습니다만은 사실 조금 실망을 한 것은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런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얘기들 이런 것 때문에 무리가 일었고 당에서 뭐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는 소위 그 5.18 망언 3인방이라고 그래서 김진태, 뭐 이종명, 김술래 이런 분들의 망언에 대해서 물론 그때도 자유한국당과 이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이런 그 당의 변환기에 있었는데 사실은 제대로 된 그 징계를 하질 않았거든요. 김진태 전 의원은 지금 그 강원도지사가 돼 있잖아요. 버젓이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 지금 위원장도 5.18 그 민주화 운동이 결국 그 북한의 개입의 어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런 어떤 일종의 망언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조차 민주당의 제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서 정치 비리 정치인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꼼수다, 정치적 꼼수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대통령실의 선출직 공직자는 대통령 한 분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비서입니다. 대통령 관계자 발로 나왔는데 그건 대통령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대통령 비서들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인데
정치를 하셔야죠. 그러면 총선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든지 뭐 하다못해 원외 지역위원장이라도 하든지 그런 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는 대통령 비서가 야당 대표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정치적 꼼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건 정치 도의상 옳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뭐 윤도현 의원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대통령께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헌법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그런 의향이 있느냐? 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참 아쉽습니다. 대통령께서 연이어 작년에 이어서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네. 상당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진위를 의심받게 되는 그런 언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고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고 당장 되지 않는다고 의지가 있나 없나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그 2017년 대선 때인가요? 그때 이 헌법 전문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5년 안 됐습니다. 그럼 의지가 없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국민이 어차피 헌법을 고치는데 그것만 손대는 게 맞나 아니면 다른 기타 부분도 같이 하는 게 맞나 등등을 국민들이 하는 김에 아까 우리 이해식 의원도 말씀하실 때 35년 동안 그 헌법이 유지되면서 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쉽게 이야기해서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다 이야기는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우선 이것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그렇게 처리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것이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가져올 수가 있으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하자. 그리고 특히 지금은 이른바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부정부패의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잇따라 일어난 게 있죠. 네. 그래서 이거 빨리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 전체가 박수를 칠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절차적 정당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3월 달에 헌법 개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헌법 전문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걸친 그런 개헌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했거든요. 사실 그때 국민의힘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지금은 반대가 없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나 우리 그 이재명 대표나 그리고 또 여야 의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찬성하고 있고 국민들도 다 찬성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포인트라도 개헌을 한번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35년 동안 서로 정치적인 이해가 갈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제안만 하면 반대하니까 못했던 거거든요. 그 이해가 일치하고 견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라도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조차도 지금 딴 핑계를 들어서 지금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과반 의원들이 발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발의하면 되거든요. 원포인트 개헌을 발의하고 통과를 시키면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에 같이 하면 됩니다. 비용도 절감이 되고요. 전국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래서 저는 절차적 정당성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나의 안 하기 위한 핑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잠깐만요. 헌법과 일반 법안에 이른바 경중을 무시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할 때 이 헌법은 국가 근본 규범의 네. 이 개정입니다. 이 개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다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처럼 국민들이 봤을 때 일부 국민들이 봤을 때 쇄신용
이것은 5월 정신을 오히려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고 하자. 예? 그러면 그게 언제 하자라는 것보다도 그 문제가 싹 정리가 되면 국민들 의견이 일치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궁지에 몰려서 이런 다른 이슈가 있으니까 그것을 듣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정 뭐 무슨 정치적 국면 전환 내지는 뭐 방탄 자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시키는데 이게 여야가 다 합의하고 의원들도 합의하고 국민들도 다 찬성하고 다 그러고 있는 오늘 5.18인데 말이죠. 그리고 뭐 아무런 반대가 없잖아요. 서로 이해가 걸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앞으로 헌법 개헌을 차근차근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한번 그런 경험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내년 총선에 또 전국 선거가 있고 국민 투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자꾸 이제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런 당원들, 특히 뭐 정광훈 목사가 전당대회 때 보면 개입을 해가지고 최고위원들도 막 뽑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을 떠받치고 있는 당원들의 상당수가 결국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결국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먼저 이 의원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그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요. 양국관리법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 이렇게 번번이 이 입법권, 소위 이 국회가 갖고 있는 입법권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 이 간호법은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스스로 약속하신 것조차도 거부를 하신 거거든요. 거부권을 통해서. 이것은 결국 그 책임 정치를 거부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파괴다. 결국 국민들을 거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참 뭐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직역 간 갈등을 이제 이유로 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사실 발의돼 가지고 2년이 넘었던 법이거든요. 그리고 직역 간 갈등이 상당히 있어 왔죠. 그리고 이 간호법 제정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30-40년 된 일입니다. 그때마다 직역 간 갈등은 있어 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이 직역 간 갈등을 화해하고 조정하는 역할은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걸 국회에서 통과한 국회 핑계를 대고 야당 핑계를 대가지고 무위로 돌리는 거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약속하신 건데 약속마저 파기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너무나도 참 실망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께서 어떤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정부가 갈등 조정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 또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그 앞서서 이제 정광훈 목사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우리 당 뭐 최고위원을 뽑았다 그러는데 뽑은 게 없죠. 이 본인이 그 누구누구를 좀 찍어줘라고 이야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인과관계 그렇게 해서 됐다라는 것은 입증된 것도 없고 저희들 당원 속에서 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입증도 안 됐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뽑았다는 말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그 공약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에 간호사법 제정이 있다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없습니다. 22년 2월에 그 대선 공약집에 보면은 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제 공약집입니다. 거기에 보면 간호법 제정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2년 1월 그 대한간호사협회와 만나는 간담회 석상에서 그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여야가 이제 논의하는 그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당 소속 의원들에게 네.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그 공약 위키라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해서 이제 안을 내면은 그 중에 일부를 채택하는 그런 이 인터넷상의 그 위키 공약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1,500건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아이디어로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4건이 채택이 됐는데 4건에는 더 없고요. 다만 1,500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는 그거는 일반인들이 아이디어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들어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공약이 이제 아니었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에 맞고 직역 간 갈등이 없이 이른바 보건 의료에 도움이 되면 우리가 왜 이것을 안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서로가 자기들이 생각했어도 이거 좀 부당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서 자기들이 합리적인데 나에게는 합리적인데 우리에게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서 다시 와라. 그래서 그게 거부권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헌법상 용어로는요. 제의 요구입니다. 제의 요구권입니다. 네. 법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는데 아니죠. 보건복지부에서 장관이 각 그 직역 그 단체 사람들 만나서 찬반 하는 단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 여러 가지 안건을 조정합니다. 지금 간호법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지금 갈등이 이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고요. 또 하나는 이 간호조무사가 되는 데 있어서 학력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 의료기관 외 지역사회, 이렇게 되는데 지역사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병원이 아니고 우리 요양원이나 그 개인 집에서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고 집에서 재가 치료를 할 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 지역사회 문구를 놓고 서로 해석이 다릅니다. 간호사들은 간호협회에서는 이 지역사회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의사들의 지시, 처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월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의사협회 등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그것이 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그 준의료기관의 개원을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첫 단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은 지금 그 특성화고 또는 관련 학원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야지 이제 간호조무사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특성화고로 이상으로 이렇게 이른바 상한선을 두었다가 하한선을 두는 쪽으로 이제 바꾸는 거고요. 그런데 그 2개가 이제 이 정부가 관련 찬반 단체를 다 만나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중재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문구를 빼면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이 직역단체에서는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섰고요. 간호사협회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의료활동이 그러니까 간호활동이 사실상 하고 있는데 왜 빼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이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지금 입장을 고수하고 지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문구는 사실은 간호법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 환자라고 하는 것이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 밖에 있는 환자, 독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병이 유중한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요양원이라든가 또 학교, 그리고 직장 이런 어떤 공동체 내에 많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자들에 대한 돌봄, 의료적 돌봄을 누가 할 것인가? 의사들이 못 하시잖아요. 의사가 태부족이잖아요. 병원 내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만 해도 힘들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지금 의료 환경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고 특히 이 지역 사회에 많은 이런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간호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육체적, 정신적 웰빙 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곳곳의 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의료 서비스, 의료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낙 우리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잘 먹지만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현대인병, 소위 말해서 고지혈증, 뭐 당뇨라든가 이런 만성 질환, 네. 고혈압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은 80%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체계라고 하는 것이 병이 났을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또 그것을 지역 사회에서 예방하고 관리하는 그런 의료 체계로 개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의료법에 의해서 그런 것도 의사가 지도를 하죠. 보건소에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방문 간호 서비스를 하는 간호사분들은 그런 지도를 받고 지역 사회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시스템을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각 그 직역에서 반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조정 이런 것들 저희 민주당에서 수차례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법을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발의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지만은 국민의힘에서도 서정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인 최연숙 의원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결을 할 때 이 최연숙 의원과 김혜지 의원 그 시각장애를 가지신 네.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찬성을 한 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리고 또 우리 윤두현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안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거짓말이고요. 공약 위키에 엄연히 하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영상을 봐도 간담회 하신 거 간호협회와 간담회 하신 동영상을 봐도 분명히 공약을 하셨고 당시 정책본부장인 현재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얘기를 했고 공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 그리고 공약집에 없다. 공약집이 없기 때문에 공약을 안 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의료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현재 어떤 상황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의료 수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고 OECD 38개국 중에 33개 나라가 간호법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고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거의 60% 이상 70%까지 찬성을 하는 이런 일종의 민생 법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사실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 이건 참 너무나 참 아쉽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법안을 놓고서 두 분께서도 입장이 많이 다르신데 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중재안이라든지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의사가 부족하다. 그런데 대도시는 의사가 좀 많죠. 그 의사들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과잉 진료의 문제가 네. 생깁니다. 이것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그 비용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방에 가면 또 의사가 모자랍니다. 이 편중의 문제가 더 큰 문제다. 그리고 또 이 의사들 힘든 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피부과는 많고. 또 거기가 이 수입도 그 수익이라 그러죠. 병원 그것도 많고. 그런데 이 뭐 수술하고 막 이런 것은 이 지금 우리 의료 체계상 수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서 이제 좀 기피하고 네. 이제 이런 것도 함께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이제 위키 공약 위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견을 듣는 겁니다. 들었다고 약속한 거라고 이야기하면 다르다. 그래서 그 공약집은 문서로 하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외에 그 이 말로 하는 그것도 있지만 아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공정과 상식에 의한 이 결론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지역 간호사 협회로부터 이제 면담 요청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역 사회에 대한 문제를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는 절대 이 의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실상의 의료 행위를 그 이 의사로서의 의료 행위를 하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방금 우리 이해식 의원께서 말씀 들어보면 진짜 의사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면은 집에 가서 그냥 지역 사회에서 사실상 의사 활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충분히 좀 해서 그 서로가 오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힘을 합쳐서 먼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의견을 맞춘 다음에 여야정이 그 단체를 찾아가서 설명을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서로가 걱정하는 부분이 오해라고 하니까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여야가 그 이 원내 대표간 또는 정책위 차원에서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님께서는 여야가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법안이 민주당이 그대로 다시 재의결에 들어간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관리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사실상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과연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원한 그대로 다시 재의결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헌법 53조에 따라서 재투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헌법과 그리고 국회법이 정해진 절차대로 재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혜지 의원님이나 서정숙 의원, 최연수 의원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또 찬성의 입장이시고 또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이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재표결을 시도를 해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대체 입법을 하든지 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5월 11일 날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어떤 조건을 내놓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 거부권의 명분을 주기 위한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간호법을 간호사법으로 바꾸자.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 그 삭제하자. 본질적인 부분인데 삭제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그거 의료법에 그냥 두자. 간호간병 다 간호사가 합니다. 근데 그 간호법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이걸 철폐하자. 이미 간호조무사분들도요 40% 이상이 대졸자가 자격을 취득합니다. 이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네 가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타협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일종의 명분 주기 이런 거여서 저희들이 그동안 숱하게 절충과 이 타협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네. 결국 안 돼가지고 본회의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대안을 마련할 때는 정말 그리고 한의사협회나 또 다른 8개 의료단체 중에 일부는 또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게 정말 재표결 했을 때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새로운 대체 입법을 할 때에는 여야가 정말 간호협회와 네. 그리고 또 다른 직역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참 아쉬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두현,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